이어서 묘고충과 인묘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게 뭔지, 우리가 이제 이 묘고라고 하는 것은 이 고죠, 고. 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술충미를 말해요. 진술충미. 이 창고죠, 창고. 그래서, 지는 무엇의 창고죠? 수의 창고죠. 지난 계절이니까 술은 뭐죠? 화의 창고고, 축은 뭐죠? 금의 창고고, 미는 목의 창고죠. 그래서 앞선 계절의 창고라고 하고 보면 돼요. 임묘진이기 때문에 봄이니까 겨울인 수의 창고, 신유술은 가을이니까 여름 지난 여름의 화의 창고, 해자축은 지난 겨울이니까 지난 가을의 창고고, 미는 사오미 여름의 끝자락이니까 앞선 계절인 봄의 목의 창고입니다. 어쨌든 이런 게 이제 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진술충미 속에는 묻어져 있다. 우리 땅 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 땅 속에 금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묘고는 진술충미 묘고는 형과 충을 가장 좋아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땅 속에 보물이 감춰져 있으면 그 감춰져 있는 데서는 사람들이 아무 가치를 못 느껴요. 그렇죠? 그런데 집을 지으려고 하거나 재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터를 파다 보니까 갑자기 땅에서 보물이 나와요. 좋죠? 땅 속에 감춰져 있던 보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건 왜 그렇죠? 땅을 뒤집으니까. 땅을 뒤집은다면 뭐예요? 땅이 가만히 있어서는 뒤집어지지가 않죠. 뭔가 지진이 일어나거나 뭔가 기계가 투입돼 가지고 포크레인 동원해서 땅을 갈아 엎어야 되죠.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해주는 게 뭐다? 형과 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술증미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보물이 갖추어져 있는 창고인데 이것이 그대로 아무 상태로 없어서는 큰 의미가 없다. 이것이 형과 충을 만나서 이게 한번 땅을 뒤집어 놓으면 그 속에 있던 보물이 위로 나온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사주에서 천간이 이렇게 있죠? 지지가 있죠? 이렇게 밑에 뭐가 있어요? 지장간이 있죠? 그럼 이 속에 있던 것들이 위로 튀쳐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땅이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그게 뭐다? 형과 충을 통해서 지장간에 있는 게 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 하게 되니까 진술충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니, 그러니까 충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재성과 정관이 묘고에 들어가면 충하지 않으면 바랄 수 없다. 즉 사주일간에게 있어서 이 정관이라든가 재성이 땅속에 묻혀 있어요. 근데 이게 밖으로 투출돼야 되잖아요. 밖으로 나와야만 나한테 의미가 있죠. 그럴 때는 뭐다? 이럴 때는 충을 해서 밖으로 끌어내어야만 발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충하지 않으면 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설은 비록 속서에 유행하는 말이긴 하지만 자평 선생의 조명설에는 이러한 주장이 없다. 그러니까 진술충미 즉 이 묘고충이라고 하는 충이 있어야 그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발현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설은 속서에 유용하는 말이긴 하지만 이런 것이 자평 선생의 조명설에는 이러한 주장이 없다. 그러니까 이 설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접고 가자. 뭐 보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자 보면 만약에 간목진월생이 자 진토는 뭐죠? 정확히 말하면 편제죠. 양이고 양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진을 계무 이렇게 있죠. 그 무는 편제고 이거는 편제고 이거는 뭐예요? 개수는 인성이고 을은 겁제죠. 이런 것들이 좀 속에 묻혀져 있죠. 간목진월생의 경우 무토가 투출하면 이 무토가 위로 투출되면 이렇게 무토로 나오면 투출하면 어찌 편제가 아니겠는가. 신자가 회합하면 신자진이 회합을 해버리면 여기에 다 묻혀버리는 거죠. 왜? 신자진이 토로스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뭘로 바뀌어버려요? 수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인성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신자가 회합하면 어찌 인수가 아니겠는가. 당연히 수로 바뀌어버리니까 수생목에서 인생이 돼버리죠. 만약 무토가 투출하지 않고 진술이 서로 충한다면 재성격이 오히려 막지 못하게 된다. 자 여기서 진술충을 하게 되면 술토 속에는 술, 신, 정, 무가 있죠. 그래서
이게 충돌을 해가지고 무토가 천간으로 올라오는 거죠. 여기 무토도 천간으로 올라오고. 그러면 이게 정화와 개수가 정계충을 하고 을신충을 하고 막 싸우잖아요. 또 지장간끼리 나와서 부딪히죠. 여기서는 무토가 하나만 이 진토 속에서 하나만 투출되기 때문에 창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술토와 진술충이 서로 싸워서 무토가 나오는 건 좋지만 그 다른 지장간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정계충, 을신충 막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일어난다면 이게 청하다고 볼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막지 못하게 된다. 임수가 투출하여, 임수가 어디 있어요? 임수가 그냥 여기 임수가 투출한다는 거죠.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면 인성이 되고 진술이 서로 충하면 장차 인성의 장애가 될 것이니, 왜 그러죠? 토국수로 극을 해버리죠. 제극인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인성의 장애가 될 것이니 충이 인성 묘고를 연다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겠느냐. 어쨌든 이거를 비판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묘고충이라고 하는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느냐, 이거를 연다는 게 꼭 옳은 거냐라고 하는 이 묘고충설을 약간 우회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예를 들어보면 꼭 이게 옳지만 않다 그 말이죠. 자, 충에서 길한 경우, 토 자체가 천간에 투출한 경우를 줬죠. 충에서 흉한 경우는 토 위에 다른 천간이 투출되거나 암장된 경우, 투출 안 된 경우는 해합이 되어 있거나 다른 천간이 강하다면 길할 수가 있다. 어쨌든 토 위에 다른 천간이 투출되거나 암장된 경우는 그다지 좋지 않고, 토 자체가 천간에 투출한 경우는 길하다. 아까 무토가 천간에 투출되면 이 무토 하나만 투출되면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투출되었는데 이 오히려 다른 천간에 있는 것과 싸움이 돼버리면 안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창고를 열어서 나오긴 했는데 그것이 나온 것이 항상 좋은 역할만 하느냐, 그렇지 않고 사주 원국에 오히려 투출돼 가지고 나와서 오히려 사주의 다른 그런 오행과 싸울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것이 투출된 게 반드시 유리한 거냐, 꼭 좋다고만 볼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이야기 같습니다. 혹시 나중에 자평진전 원전 강독할 때 이 부분 나오면 원서로 이게 원전 강독을 하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해석본 갖고 이렇게 하시죠. 자, 보시면 투출한 천간이 토일 경우 묘고충은 해가 되지 않는다. 당연하죠. 토할 때 아까 간목에 무토가 투출됐으니까 묘고충은 해가 되지 않는다. 재성과 정관이 토에 속할 때 충하면 창구가 열린다. 예컨대 간목이 무토 재성을 쓰는데 진술충이 있는 것과 임수가 기토정관을 쓰는데 충미충 있는 것 등이 그거다. 한번 이거 비교를 해볼까요? 자, 시간이 걸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간목이 무토 재성을 쓰는데, 자, 무토 재성을 쓰는데 진술충, 진술충을 했는데 각각 진을 계무, 술, 신정무, 무토가 있죠. 충을 했어요. 충을 해가지고 무토가 투관됐어요. 그러면은 좋겠죠. 자, 임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거 쌍고 빼놓고 임수가 있는데 기토 정관을 쓰고 있어요. 기토 정관을 쓰고 있는데 충미충이 있어요. 지지가 충미. 자, 축계신기, 기토가 있죠. 여기에 미정을기 둘이 충을 했어요. 그래서 미토가 투관이 됐어요. 쓰는데 충미충이 있는 거다. 이런 경우는 뭐요? 이런 경우는 좋죠. 이런 경우는 재성이고 이 재성이 투출되고 충을 통해서 재성이 투출되고 뭐가 투출됐어요? 관이 투출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좋게 보는 거죠. 투출한 천간이 토가 아닐 경우 모고충은 해가 된다. 그러나 충을 만나면 발달하는 것이 있으니 어떤 것인가? 예컨대 정관은 충을 가장 끓이는데 계수 진월생의 경우 무토가 투출하면 정관이죠. 투출하여 정관이 되면 술토와 충에도 진술충을 하게 되면 무토가 투관되죠. 그러니까 그래도 파격으로 보지 않아요. 사업묘고충은 충을 좋아한다는 것은 옳지 않음이 없다. 옳다는 거죠. 사업묘고는 충을 좋아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옳다. 왜냐하면 재성이라든가 관성이 투출되기 때문에 좋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자오묘유 등의 충은 원수처럼 미워하는 것으로 충국하는 충이지만 사묘고의 충은 그 토 자체가
서로 충하는 것이므로 부딪혀 움직이는 충이지 충극하는 충이 아니다. 이 말은 뭐 말냐면 좌오묘요는 자 뭐냐면 좌오 뭐예요? 충이죠. 수와 물이죠. 수극화예요. 이거는 극하는 충이죠. 극하는 충. 그 다음에 묘유충. 묘유충. 이거 뭐예요? 이것도 충이지만 근근목이죠. 뭐냐면 이게 충극이냐면 충극하는 이 충극이란 말이에요. 서로 충하고 극하는 관계인데 충극하는 충이 좌우묘유 등인데 이런 경우는 그다지 좋지 않을 수가 있죠. 서로 미워하는 거니까. 그런데 사묘고는 뭐예요? 동일하게 진술충미. 이 진술충미가 진술축미가 뭐예요? 전부 토라는 거죠. 토. 같은 토끼리 서로 극하는 관계에서 충하는 게 아니라 같은 토끼리 충하는 거니까 이 좌우묘요 왕지의 충과는 다르다. 그래서 이 묘고충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은 그다지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묘고충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묘고는 뭐예요? 토니까 진술충미가 토니까 묘고충을 통해서 토가 나오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한 이야기 같아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모설에 대한 비판을 볼게요. 자, 요즘 사람들은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고 심지어 묘고에서 나온 것을 묘고에 들어가는 것, 투고 또는 인묘라고 생각한다. 즉 인묘설은 진술충미 자체가 묘고라는 명칭으로 불리기 때문에 천간, 특히 재성과 관성이 묘고를 만나면 인묘가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자, 앞에서 묘고충은 뭐냐면 옆에서 이렇게 충을 통해서 이게 천간에 뭐가 나와요? 재성이 나올 수도 있고 관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원래는 천간에 재성이나 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 충을 통해서 이 재성과 관성이 나오기 때문에 좋게 보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이제는 뭐가 되냐면 자, 천간에 있던 이 재성과 관성이 어디로 들어간다? 요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인묘설이에요. 인묘설. 묘지에 들어간다는 거죠. 묘지에. 아까 묘고충은 이 묘가 지진이 일어나서 그 속에 묻혀져 있던 뭐가 보물이 나온다는 거고 튕겨 나온다는 거고 인묘설은 이제 거꾸로 천간에 있던 이 좋은 것들 귀신인 재성과 관성이 이 땅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인묘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만나면 그래서 묘고를 중해야만 천간의 인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기발한 아이디 같아요. 천간에 있던 재성과 관성이 이거를 만나면 진술충미를 만나면 그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못 들어가게 막으려면 어떻게 된다? 이게 지진이 일어나서 못 들어가게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심효첨이 이러한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란다. 형충은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충이 되면 지장간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해질 뿐이라는 것이다. 심효첨 선생은 이러한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고 형충을 통해서 형충은 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튀쳐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있는 것이 약해질 뿐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정화가 진월생이에요. 진월생의 경우 임수정관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어요. 투출한 것을 묘고 내에 임수가 진을 개무 충을 하려면 술토가 나와야죠. 술, 신정무 이렇게 있죠. 자, 임수가 천간에 투출한 것이다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천간에 임수가 진토를 만나 묘고로 들어갔으니 무토를 찾아 토를 충해야 한다고만 할 뿐 정관이 손상되는 것은 무관심하다. 자, 여기에 임수가 이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잖아. 그렇죠? 임수가 진토를 만나서 미옥으로 들어갔으니 술토를 찾아 이제 이걸 꺼내야 되니까 끊을 거 뭐 있어요? 진토를 충해줄 수 있는 거 뭐예요? 술토밖에 없죠. 그래서 술토를 찾아서 이 진토를 충해야 한다고만 할 뿐 정관이 손상된 것은 무관심하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묘서라든가 묘고충 이런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한번 나중에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소논문 쓰든지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그 기본적으로 그거 같아요. 제가 받는 느낌은 자 기본적으로 천간에 이렇게 투출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투출되고 지지에 이렇게 투출돼 이게 다 나와야 되는데 이 속에 묻혀 있는 뭐죠? 지장간 있잖아요. 이 속에 이렇게 지장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일정한 경우는 이 여가 특히 진술충률 같은 경우 이게 충을 통해서 안에 묻혀져 있던 것들이 나와서 천간에 이게 해서 나오면 좋다라고 보는 게 묘고충 같은데 토가 충을 하고 안에 이렇게 다시 들어가고 천간에 임묘하고 토가 진술중에서 토가 나오고 이렇게 보는 거는 뭐 나름 의미가 있겠지만 이것이 투출되느냐 아니면 충을 통해서 그 자체에 있던 것들이 서로 약해지느냐 어떻게 볼 거냐라고 보는 것은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기존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묘고충이라든가 인묘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후학자들이 이런 걸 좀 이제 더 깊게 임상시험도 하고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결론을 내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가소로운 것은 원령의 본래 사묘고가 아니라 다른 용신이 있는데도 연월 일시 중에 어떤 사묘고가 있으면 바로 형충을 찾으며 일주가 사묘고에 임하면 일주가 묘고에 뿌리 앉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주가 묘고에 들어간 것으로 여겨 충으로 해소되기를 갈구한다. 좀 임묘했다가 충으로 다시 꺼내길 바란다. 요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임묘한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천간에 이렇게 있는 것들과 지지에 이렇게 있는 것들이 지장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이게 들어갔다가 충을 해서 꺼내줘야 된다. 라고 보는 거는 글쎄요.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요것만 갖고 요걸 보고 하는데 요거 속에는 잠재적으로 이러한 지장간의 속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이 천간의 기운들이 이 속에 이렇게 묻어져 지장간의 여러 가지 기운으로 숨겨져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것들이 계기가 되어서 이게 밖으로 도출될 경우가 있으면 이 도출되는 게 의미가 있어서 이거를 사주 해석해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 천간에 있는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들어간 거를 못 들어가게 충을 해서 꺼내서 다시 써야 된다라고 보는 거는 물론 들어갈 수도 있겠죠. 가끔은 작용력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내재되어 있는 거죠. 아까 예컨대 미토 속이다. 미토 속에는 을목과 정화와 기토라는 성분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미토라는 성분 자체가 이 여러 가지 그 원령의 개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것이 춤을 통해서 이게 밖으로 표현되면 이게 지금 영향력이 없는 거고 밖으로 나와서 영향력이 있어지는 거죠. 영향력이 있어지는 거죠. 이렇게 영향력이 그럴 경우에 이런 부분이 이제 이렇게 발현이 되면은 의미 있게 해석을 하는 거지만 굳이 있는 것을 들어가 버렸다면 그걸로 끝나고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쓰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꺼내기 위해서 춤을 통해서 건드려서 다시 꺼내야 된다. 들어가는 것을 맡겨야 된다. 그럼 이거 뭐야?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자기예요, 자기. 사람이 인간이 뭔가 사주팔자를 막 마음대로 농락하는 그런 행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여기에 현상, 우리가 태어난 시점에 이 현상을 갖고 설명하고 우리가 잠재적 가능성으로서 이 지장간에 있는 거를 고려를 해서 이게 운에 의해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예컨대 미월생인데 대운에서 축이 들어왔다. 그럼 축미충에서 이 속에 있는 게 잠재적으로 발현될 수 있죠. 안으로 밖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안에 있는 게 들어가서 이걸 꺼내기 위해서 충을 해야 된다라고 한 논리는 좀 제가 봤을 땐 너무 비하기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의 기본이 충실하다고 하면 천간과 지지에 있는데 천간과 지지에 있는 것을 해석하는데 그 월지의 진술중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 사묘고라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대운에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또는 사주 원국에 다른 게 있어서 충돌했다. 충돌하면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지지 속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발현이 된다. 천간으로 발현되면 그거를 우리가 사주 명조의 해석은 할 수 있겠지만 천간에 있는 거를 안에다 집어넣고 그거를 다시 꺼내기 위해서 충을하기 위해서 또 뭐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지금 현재 제 생각에 짧은 생각에는 그래요. 앞으로 더 공부를 해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보편적인 그 상식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제가 갖는 상식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그냥 어떤 우연히 계기가 되어서 감추어져 있던 보물이 밖으로 발굴될 수 있긴 있겠지만 하늘에 있는 멀쩡하게 있는 하늘과 지지에 있는 그 기운이 갑자기 땅속에 들어가 버렸다. 들어가 버리면 쓸 수 없는 거죠. 근데 또 우연한 게 발현되면은 그게 쓸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지장간은 잠재적 요소로서 또는 잠재적 사주 해석의 요인으로서는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적극적으로 꺼내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이런 논법은 좀 억지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제 입장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